다음에 이제 아까 농지. 얘는 답이다. 근데 내 땅이 이제 지형이 낮은 거예요. 그 지목을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물은 고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성토를 해야 되잖아요. 성토를 하는데 법적으로 자기 땅에 성토할 수 있는 거는 50cm는 1년에 할 수 있어요. 50cm 이상을 성토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건 고발당해요. 근데 50cm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매년 50cm를 하시면 뭐 아마 낮은 논이라도 잠깐새 하고 흙도 뭐 인근에 요즘엔 마음대로 갖다 버리지도 못하니까 뭐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좋은 땅이나 뭐 개발하는 현장이 있으면 그런 거 받아서 성토를 해 놓으시면 땅의 값어치가 좀 올라갈 수 있죠. 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자기 땅이 이런 땅이 있을 때 현황도로가 있어요. 맹지인 땅이에요. 맹지인 땅이 현황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땅을 사고 싶으세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제 이게 크고 이건 좀 작죠. 근데 이제 보면은 맹지인 상태의 땅보다는 현황도로가 있는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도로로 뺏기는데도 야, 역시 이제 전에 한번 내 강의 들으신 분이야. 그죠?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돼서 아마 좀 알고 계신데 맹지일 경우 감정평가한다면 그 땅은 최악입니다. 길이 없는 땅은. 근데 현황도로가 있으면 이거는 인근지 가격의 30%밖에 보상을 못 받아요. 100이라 그러면 30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로부지만.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이걸로 인해서 이 땅의 값어치가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상승의 요인이 더 크니까 당연히 맹지의 땅보다는 현황도로가 있는 게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죠. 이건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농지를 전이든 답이든 뭐 농지를 살 때 그냥 같은 땅을 살 때 어떤 땅을 살 거냐. 뭐 옛날에 같으면 집 지려고 그러면 뭐 조망권 좋은 하천변이 좋았잖아요. 지금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강변이 지금 블루칩으로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게 한강변이고 그런데 농지를 사든 지방의 땅을 사든 어떤 땅을 사든지 간에 땅은 겉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 가다 보면 이거 같은 케이스는 문막입니다. 문막 골프 좀 치시는 분들은 문막 가면 골프장도 많이 있고 인근에 이제 문막 산업단지가 있죠. 산업단지거든요. 문막에 가면 이게 섬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섬강.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섬강의 이 문막 일대는 섬강으로 인해서 옛날에 하천이 범람하고 뭐하고 계속 세월이 흘리면서 땅속에는 뭐가 쌓여져 있을까요? 모래가 무궁무진하게 쌓여져 있었던 지역이 문막이에요. 여기는 모래 채취가 굉장히 엄청나게 이루어진 지역이 문막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청에서 인허가 담당 중에 모래 채취하는 담당이 최고였다고 내가 과거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거진 다 채취해서 원상 복귀가 다 됐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는 걸로 하지만 지금도 가보면 아마 이제 강원도 가시다 보면 막 모래 채취하는 게 보일 거예요. 땅을 파내고 뭐 하는 거. 그랬듯이 우리가 같은 땅을 살 때 이왕에 땅을 살면 농지를 산다. 그래서 내가 뭘 봐야 돼요? 지하에 있는 어떤 뭐 자산 가치가 더 있느냐 없느냐도 보시면 그만큼 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노원의 아파트 단지, 주공 아파트 단지고 노원에 잔뜩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중량천 하천이 거기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하천변이 이제 옛날에 거기 아파트 질 때는 지하를 이렇게 안 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마 이 다음에 재건축할 때는 지하전이 내가 건축비 이상 건축에 쓸 수 있는 그 저기 모래는
나올 겁니다. 근데 옛날에도 많이 파먹긴 했어요. 솔직히 제가 공직생활을 도봉구청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 모래채취가 많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파는 데는.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아파트로 지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땅을 살 때 땅의 가치는 자기가 현장 가서 보고 느끼고 하면서 또 부가가치도 이렇게 같은 값이면 그 땅이 활용도가 더 높은 땅으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하천을 부지의 땅을 살 때 우리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강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위험한 것도 도사리고 있죠. 뭐가 있죠? 강이나 냇가에 가서 집을 짓고 사면 불안한 게 있어요. 뭐죠? 비만 많이 오면 뭐 깨굴깨굴 해야 되잖아요. 청개구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유속이 어떻게 흐르냐가 중요해요. 위에서 내리 흐르느냐 반대에서 흐르느냐에 따라고 내 땅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바른 자리에 있는 데는 흘러나가니까 범람할 일이 적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이게 모서리 부분이거든요. 그죠? 모서리 부분은 물이 흘러오는 유속에 따라서 어디를 치느냐가 중요하죠. 위에서 내려온다면 여길 치는 게 아니라 여길 치죠. 그죠? 여길 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가게터도 그래요. 커브길에 가게를 세워놓으면 그 가게가 영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보이거든요. 흘러가는 도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땅을 하나 사더라도 땅의 위치, 지형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림만 보지 말고 현장에 무조건 가봐야 되고 공부상에 도로가 없어도 현장에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공부상에 도로가 있는데 현장에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상에는 있는데 현장에 도로가 없어요. 그 만약에 사람이 안 사고 하다 보면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잔목이 뭐 잔뜩 쌓이고 뭐하고 하면 공부상에는 지목이 도로지만 현장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제 인허가 받는데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을 살 때는 뭐를 해라? 다시 한번 무엇을 하나? 네. 현장에 무조건 답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뭘 조심해야 돼요? 바닷가 뒤쪽에 있다. 이따가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다 한꺼번에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래채취 해가지고 성강이나 이런 데 있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80년도에 88년도에 이제 분당하고 일산이 개발이 되면서 그때 200만 원에 하는 여기 노태우 정부에서 200만 원을 정부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뭐가 풍기 현상이 생겼어요? 모래가 풍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해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를 했죠? 바다 모래를 갖다가 물로 씻어가지고 그걸로 공사를 했는데 그 진 아파트들이 나 이거 말 조심해. 어쨌든 뭐 신도시 아파트에 투입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쓰는데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 주민들이 알면 화날 일이죠. 근데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사안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선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사과, 배, 호도, 밤, 귤, 복숭아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하는 걸 과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자들 드신 분들은 기농을 또 꿈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제 과수도 하면 이제 그림은 좋죠. 배도 수확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하는데 이 과일을 재배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이제 농약이에요. 농약을 안 뿌리고는 과일을 깨끗한 거를 채취할 수가 없어요. 아마 집에 저 같은 경우도 감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긴 하는데 거기 가서 그 기농해가지고 주택 짓고 가선 옆에 집 짓고 지내시면 매일같이 뭘 마시는 거예요? 농약을 그냥 밖에서 들이마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지를 뭐 8년 이상 하는 건 자격되는 거 아까 여기 3,700만 원 내가 말씀드린 거 여기 들어있네요. 가수원들은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여러분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목장이에요. 근데 목장이 아닌 것도 목장용지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 축사.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닭을 가축 한다든가 오리, 거위 이런 것도 가축하는 거를 목장용지로 봅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있는 주거용 건물은 대지로 보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목장용지가 또 이슈로 뜨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냄새. 물론 냄새도 있죠. 그거는 이제 제주도 같은 데는 그 뭐 이시돌 농장이든가 거기 옆에 그 골프장인데 제가 골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그냥 날씨 굳으면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슈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뭐 많이 여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제 선진국 쪽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좀 있는 분들이 하시는 운동이 테니스였어요. 그죠? 과거에 테니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 때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생기면서 그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 땅을 놀린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때리니까 없어진 게 테니스장이에요. 그 많던 테니스장이 없어졌어요. 그게 왜냐면 세금을 두들겨 맞으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뭐가 됐냐? 택지 소유 상한제가 되고, 근데 이제 목장용지는 지금은 이제 테니스 다음에 요즘에 이제 골프를 즐기는데 골프가 과거에는 고급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대중화됐어요. 지금 완전히 대중화돼서 저 같은 사람도 골프를 치잖아요. 저 공직생활할 때 골프 치는 놈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큰 돈 들이고 하느냐 하고 뭐 하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빠져버리더라고요. 재밌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가는 게 요트잖아요. 요트를 하고 있는데 요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경마가 말이거든요. 승마 운동이 이제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 말 산업 육성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팁으로 따진다면 농지나 이런 거라든가 조건을 많이 잘 갖추고 계신 땅이 있다면 그런 것도 수도권에 인허가만 받으시면 괜찮아요. 현재 허가난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안양하고 뭐 양주인가 하고 몇 군데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괜찮은 저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장용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은행에서도 뭐 이게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굉장히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직접 받아보진 않고 관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목장용지만 일부러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대출을 뭐 땅값 이상 받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장용지는 몇 평 이상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50만 평 이상 뭐 이런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여수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수. 고향이 여수. 없으세요? 여수는 가보셨죠? 네. 여수 돌산대교 아시죠? 돌산대교를 넘어서 가면은 거기에 무술포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무술포 해수욕장이 있는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목장용지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지목을. 이게 이제 그 희한한 사례인데 이걸 제가 이제 의뢰를 받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무술포는 이제 말씀을 뒤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가 무술포 해변이고 이 호수예요. 호수고 제방뚝이 막혀져 있죠. 이게 제방뚝입니다. 갇혀져 있는 호수예요. 근데 저것을
과거에는 이제 바다를 매립을 해서 우리 이제 서산이나 이런 데 보면 바다를 매립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농지나 이런 거를 쓰라고 한 건데 과거에 이제 이거를 매립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고 이러는 게 힘드니까 소나 돼지 소를 키워서 우유를 공급하라는 취지로 저거가 허가가 난 거예요. 땅이. 근데 이제 제방뚝만 막아놓고 물만 퍼낸 거죠. 그런데 흙을 메꿔야 되는데 흙을 못 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저게 뭘로 변했어요? 호수로 변했죠. 근데 호수를 변했는데 이 저기 돌산 되게 무술포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건 저게 애물단지예요. 왜냐하면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아주 짜면 모기가 서식이 안 하는데 바닷물이 민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모기 집합소가 된 거죠. 해충에. 그래서 굉장히 애물단지인데 또 저거를 개발하는 거를 또 여수 주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해요. 근데 저거를 이제 제가 취득을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저 땅 주인을 조사하고 제가 다 해가지고 그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됐는데 이 땅이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뭐 아주 간척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제 목장 용지로 쓰라고 그랬는데 쓰지를 못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허가나가 66년도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83년도에 이제 어떻게 했냐. 물을 다 퍼낸 거예요. 물을 다 퍼내니까 이제 뻘이고 하니까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목장 용지로 준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가 잘못됐겠죠. 어떻든. 예. 근데 이제 그 위에 어떻게 됐다?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태풍이 오면 넘치죠. 그 다음에 또 민물이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쌓이잖아요. 쌓이다 보니까 저렇게 호수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기를 제가 아시는 분 저걸 사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수가 요즘 블루칩으로 뜨고 있죠. 굉장히 거기가 관광 자원화가 되고 있고 그 고흥에서부터 다리박물관이 섬과 섬 간에 연결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를 모방한 다리가 생겨서 섬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흥반도 같은 데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섬과 연결해서 여수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섬도 개발이 되고 많은 변화가 주어지는 게 여수인데 앞으로 이제 남해 쪽의 여수는 제가 많은 발전이 있고 현장도 가보면 많이 변해져 있어요. 개발이 돼 있는데 어떻든 여기를 갖다가 바다 위에다가 그 호수 위에다가 이런 태양광만 해도 돈이 되죠. 태양광만 해도 돈이 됩니다. 태양광만 해도 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호텔이나 이런 것도 바다 위에다 지면 또 의미가 있죠.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그런 구상을 해서 취득을 하려고 제가 투입이 됐는데 제가 실패했어요. 소유자가 아팠대요. 소유자가 또 별도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데 바다 안에는 아니요. 조개지 아닌가요? 저거 중공 목장 용지를 놨으니까 사유지가 된 거죠. 개발허가 받은 사람. 아니 원래는 저기 저 바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국유조가 돼야 되죠. 국유제였던 거 아니었나요? 맞는 얘기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행위허가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소유권까지 가져갔어요. 아, 행위를 네, 해서 네. 소유권을 네. 받아갔다. 그렇죠. 사유지예요. 대단한 그러니까 대단한 파워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 서산이나 이런 데는 다 국유화 시켜서 거기서 분양한 거죠. 네. 그죠? 근데 어떻든 뭐 여기는 개발하고 싶어도 여수 시민들이 다 안 돼요. 그래서 개발 이제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검토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저도 여수 이것 때문에 한 서너 번 갔습니다. 거기 가고 잠도 자고 거기서 했는데 예.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목이 이제 여러분들 임야가 있는데 임야는 뭐 지목은 임야가 있지만 지본을 보였을 때 산자가 붙은 게 있고
산자가 안 붙은 지목이 있죠. 네. 지번이. 네. 맞아요. 지번이 보면 번지 산몇 번지 산 뭐 3양 3번지. 지목은 임야. 이게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은 게 뭐냐면 산자가 붙은 거는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관공서에 가서 공부를 띄면 산자가 붙은 거를 띄려면 임야도를 띄어야 되고요. 그냥 임야 3번지는 지적도를 띄면 나오는데 지목은 똑같은 임야예요. 근데 땅의 값어치는 어느 게 더 있느냐? 그냥 임야가 더 있죠. 왜냐? 임야도의 축척은 하나의 땅을 6천분의 1로 줄여서 공부를 만든 거고요. 3천분의 1, 6천분의 1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그냥 임야는 뭐 축척이 1200분의 1, 뭐 600분의 1, 500분의 1 이쪽에서 돼 있으니까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거는 축척이 정밀도가 더 높고 산자가 붙은 건 정밀도가 높아요. 그러면 삼인자 같은 거를 사거나 팔 때 어떻게 되죠? 특히 살 때 뭐를 해야 되겠죠? 면적이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지적공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10년 이제 1910년도에 지적공부를 만들 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측량 장비는 재래식 장비죠. 지금은 뭐 자가 필요 없이 저런 기계로 쳐다보면 거리가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자를 끌었거든요. 대나무자. 대나무자로 다 끌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대나무자가 직선이 아니에요. 약간 구부러지고 뭐하다 보니까 그걸로 갖고 잡아당겨서 거리를 재면 어떻겠어요? 정확한 거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 있는 지적도는 사실상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 분야에 있다 나왔지만 측량을 하면 안 맞는다 뭐 한다는 얘기가 왜냐면 오차가 있는데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뭐 몇백 평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해요. 그래서 임야를 취득하거나 하실 때는 뭐를 해봐라? 측량을 해봐라. 먼저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냥 막 탁 튀어나오네. 그래서 측량을 하셔야 돼요. 측량비 얼마 안 들어가요. 가지고 면적이 느는 거는 사고, 주는 거는 안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1200분의 1 지적도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다만 경계가 좌표로 되어 있는 500분의 1 수치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초 같은 데 토지구청사업지구니까 전부 수치지구로 되어 있어서 경계가 지적도는 땅에 생긴 형태만이고 경계는 좌표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기복이 없어요. 뭐 평수 하나도 미리까지도 다 일치가 되는데 1200분의 1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측량의 오차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집 짓다 보면 5cm 더 왔다 몇 cm 더 왔다고 싸우는 거 보면 저는 웃어요. 사실 그거 싸울 일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공부가 잘못 만들어진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1200분의 1에서 오차가 뭐 2, 30cm는 선 하나 긋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참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려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국가 차원에서. 근데 그게 몇 조 원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뭐 정부에서 뭐 공부 하나 만들려고 몇 조 원을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근데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 또 있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첨단 장비가 생겼잖아요. 항측, 비행기로도 다 찍고 하니까 거기다가 지력도를 엎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땅이 그렇게 해놓으면 면적이 줄고 는다는 거예요. 다 갖고 계신 분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느는 분은 좋다 그럴 거고 주는 분은 뭐야 이거 내 땅을 왜 줄여놨어 하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합리적으로 가려면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믿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거 뭐 저 집에서 3천만 원이 나는 이거 5천만 원짜리인데 무슨 소리야. 생각에 따라 차이가 돼.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답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팔 때는 비싸게 내놓고 살 때는 싸게 사고 그러십시오. 그죠? 그리고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래 땅은 임자를 만나야 사고 암만 좋은 땅도 아니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정 있어. 예. 근데 눈먼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 이건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 아닌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땅이 팔렸대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팔렸다 그러니까 이거 사시는 분도 있구나. 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상 임야에도 그런 거라고 얼마 전까지 작년 2018년 6월 말까지는 그 1년간 한 특례법을 해가지고 임야에다가 농지가 있거나 해가지고 농사 그동안 져왔던 거 3년 이상 농사 진 거는 지목을 바꿔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났거든요. 끝났으니까 아마 이게 이제 건축물도 무허가 주택 같은 거 양성화 시켜주는 게 한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법을 다시 만들어서 구제를 해주듯이 임야도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땅이 아까 어느 분이 들어 상담할 때 뭐 농지가 임야인데 농지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농사를 짓다가 이제 계기가 되면 지목을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지 내에 뭐 임야가 돼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 토지 임야로 바꿔 놓으시는 게 나중에 유리합니다. 근데 면적이 늘 경우는 바꿔 놓고요. 내 땅에 줄면 가만 놔둬버리세요. 뭐하러 공부상 면적대로 인정이 되는데 손해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팔 때는 그냥 팔면 돼요. 오늘 교육받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받은 분들은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그죠? 근데 사기는 아닙니다. 공부상 돼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사기 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알고는 있죠. 요건 이제 장승배기 여기 있는데 사례인데 이게 장승배기 상도동에 여기 장승배기 역이에요. 이쪽이 동작구청.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그 상도역. 그러면 방향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작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장이 명도시장이 있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블루칩으로 그 동작구에서는 여기를 구청이 옮겨지고 행정타운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구청이 들어가고 맞은편에는 노량진 경찰서가 이제 입주하는 걸로 계획은 잡아져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상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요 땅이에요. 여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죠. 그죠? 산임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등록 전환을 이제 지분을 토지 임야로 바꿀 수 있는 땅입니다. 임야를. 근데 이제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경사도가 굉장히 높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돌산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땅이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인데 위치가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이게 한 매각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진행을 하다가 근데 동작구청에서 행여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행정타운으로 가기 위해서 뭐 명분은 뭐 경사도가 높아서 안 해준다. 근데 행정타운으로 가려면 타인이 개발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못 가니까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행정심판하면. 근데 요거를 제가 진행하던 건데 다른 분이 샀어요. 샀는데 저는 그분은 참 땅을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타운이 되더라도 보상을 받아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여기 대로변이고요. 이건 최소한 또 6천만 원짜리 땅은 되거든요. 최하 평당. 근데 이제 이게 취득한가를 보면 113억에 샀어요. 땅이 몇 평이 692평이거든요. 아주 훌륭하죠. 건물 짓는다면 훌륭하게 질 수 있는 땅이죠.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 있고 또 대로변이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땅인데 저런 땅을 이제 진짜 있으면 살만한 저거는 무조건 눈 감고라도 사야 되는 땅인데 투자할 만해요. 손해 볼 일은 없어요. 보상을 받더라도. 근데
이미 이건 따라 넘어간 땅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목이 임야예요. 이게 현장으로 봐서는 임야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데 예,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저기 공시지가에서 임야로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뭐라죠? 저기 공공시설물로 수용할 때 분명하게 임야일 때는 뭐 저걸 받을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죠? 그 저기 보상. 토지 보상이 되는 거는 공부상 지목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장적인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이 어떻게 돼 있거나 불법 형질병이 돼 있거나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주지만 과거부터 현실화돼 있고 뭐 하면은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고 시세를 감안해서 주변 시세 거래되는 시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세의 지목이 그대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도 시세의 70%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도 5천만 원 정도 평가는 나올 수 있는 물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분이 사셨는지 잘 사셨어요. 근데 당장에 허가는 안 나고 묻어놓은 땅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근데 동작구청이 만약에 옮긴다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 부지를 사고 구청을 팔고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잡았지만 행정기관이 움직여진다 그러면요. 말이 시작되면 한 10년 이상 보셔야 돼요. 동작구청과 상관없이 그 땅의 가치만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가치만 해도 5천만 원대는 돼요. 공작구청이 옮기고 안 옮기는 건 그렇죠. 문제고. 그거는. 그런데 이제 구청이 왔다 그러면 부가치 더 상승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 임야 같은 거는 또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특히 서해안 쪽에 바다 매립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죠. 그런 데는 이제 임야를 갖고 계시면 그 임야를 흙을 채취해 가서 흙만 팔아도 카운터만 하고 계시면 땅값은 뽑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뭐로 변하죠? 아까 같이 대지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해안 쪽에는 제가 갖고 계신 분이 여기 한 3만 평 갖고 계신데 계란처럼 생겼죠? 한 3만 평 갖고 계신데 이게 전부 저기 농지로 변했어요. 이 흙을 캐다가 바다 매립하는 데 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그 인삼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 땅에다가 쓸모없는 땅이 쓸모 있는 땅으로 변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또 땅 보상도 받고 저기 땅에다 흙도 팔아가지고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흙만 팔아도 돈이 됐어요. 그래서 서해 쪽에는 그 강화도도 가면은 일부 산들이 많이 이제 매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옛날에는 영종도도 그랬죠, 그죠? 그랬듯이 어떤 매립 지역에 연관돼서 소득 채취 허가를 같이 연관해서 갈 수 있다면 수자공사 쪽에 알아보시면 돼요. 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계기 되면 흙을 포가하고 땅은 대신에 나무를 좀 심어야 되는데 심어도 뭐 그거는 유리한 쪽으로 나무를 심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아이고 땅 주고 토지 땅 뭐야 흙 팔고 나무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쪽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근데 그 주변에 그런 것이 분명히 매립이 연계가 돼야만이 되는 허가가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임야를 무조건 훼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수자공사들이 허가 절차를 밟아줘요. 자기네들이 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네. 설명드렸고 광천지 이거 뭐 광천지는 말 그대로 온천입니다. 온천. 근데 우리나라는 지형이 지명을 보시면 따뜻한 물하고 연관된 지명이 있는 지역에는 대다수가 과거에 어떤 온천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서초구 같은 경우도 황금 온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정 면적, 그러니까 높이 지하로 한 뭐 7, 800m 이하만 내려가면 대다수가 따뜻한 물이 나온답니다. 근데 온천으로 지역이 받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따뜻한 물의 온도가 21도면 온천으로 인정을 받아요. 네, 맞나요? 25도. 네, 맞아요. 25도. 각가다 이렇게 틀리게 얘기해도 알아보시면 저도 집중을 하고 계신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실수해놓고도 또 버무릴 수 있네. 그래서 이제 온천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웬만한 땅은 온천이 나온다 그래요. 웬만한 지역에서는. 예, 지형상. 예. 요거는 이제 그 초종약수. 네. 그 원탕의 위치인데 옛날에 만들어진 공부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사실 지목이 광천지인데 지금 잡종지로 돼 있는데 정리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원탕의 위치고 초종약수.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금온천. 염전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염전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금을 채취하는 데가 염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 형태로 운영되는 바닷물 끓여서 공장에서 가공하는 거는 염전으로 안 보고 바닷물을 받아서 단계별로 해서 걸러가지고 소금 만드는 걸 염전이라고 하는데 염전은 다른 토지하고 틀려서 하나의 공장용지 개념으로 봐지기 때문에 염전은 취득을 해가지고 어떤 개발 행위를 허가받으실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행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전을 사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어디냐? 무안시시, 목포에 있는 무안시시, 그 다음에 군산에 있는 군산시시, 이게 다 염전이에요. 염전을 헐값에 사가지고 염전을 사가지고 헐값에 사서 이렇게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살 때는 5만 원에서 한 10만 원대에 주고 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오래됐으니까. 근데 지금의 저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저기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간 게 흙을 성토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바닷물에 짬기를 없애야 잔디도 자라니까 그런 과정은 거쳤겠지만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제일 큰 골프장 중에 하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있듯이 염전 같은 것도 지금 제부도라든가 이런 데는 염전을 개발한 데들도 있어요. 택지로 조성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염전도 하나의 투자 가치 대상 물건 중에 나쁘지 않은 물건이라는 말씀. 왜냐면 염전 자체가 바닷가에 다 붙어 있고 바닷물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조망권은 좋은데 다만 이제 서해 쪽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가면 물이 있는데 어느 때 가면 물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게 저기 서해거든요. 특히 강화도. 세계적으로 5대 갯벌 중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같은 데는 낮에 가보고 시도 때도 없이 가봐야 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멀쩡하던 바다가 가보면 그 다음날 가보면 없어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꼭 가봐야 된다는 게 이제 바닷가고요. 근데 이제 바닷가 쪽으로 붙어서 물건 사는 건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그 UFO 펜션이라고 있어요. 펜션 자체가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제주에서 저쪽에 애월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데 해안도로 따라가다 보면 있는데 제 후배가 운영하고 있는 펜션입니다. 근데 거기 가 보면 제가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소리 때문에. 이게 보통 공해가 아니고요. 도심에 살던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바람도 맞고 태풍도 있고 하잖아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 다음에 차가 오래 못 써요. 수명이 바닷물 때문에. 부식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주도 같은 데 땅 산다 그러시면 바닷가를 권하지 않고 중턱을 권해요. 중턱쯤에서 조망권이 있으면 쭉 내려다봐지고 길 있고 그도 좋잖아요. 예. 근데 바닷가는 그래도 좀 중턱은 좀 덜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세곡동이요? 세곡동 좋아요. 세곡동, 내곡동 뭐 옛날 또 원주민들이 많이 살던 동네들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은 계속 연결해서 제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교육받으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